선생님, 이렇게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인가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밤에 제대로 못 자니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박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78세의 그분은 한밤중에 4번씩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다가 결국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고통 겪어보지 못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45년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정호 의사입니다. 올해 77세가 된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인 저조차도 밤중 빈뇨 문제로 45년 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환자들에게 알려주던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환자의 호전 상태는 너무나도 미미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연구하는 제자가 보내준 최신 논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을 시도한 지 단 하루 만에 40년 비뇨기과 의사로서도 몰랐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환자분에게 그 방법을 우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 방법을 실천한 그 첫날 밤 잠든 후 단 한 번만 일어났고 둘째 날부터는 아침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깊은 숙면을 취했죠.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이 어마어마한 방법을 여러분께 전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45년 의학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밤중 빈뇨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방광을 30대처럼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마어마한 비결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골반적은 시계 재설정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골반 주변 근육, 특히 골반적은, 즉 아래쪽 받쳐주는 근육들을 균형 있게 깨우고 자극해서 다시 제 위치에서 잘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루틴입니다. 앉아서 오래 있거나 나쁜 자세 때문에 굳은 골반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5년 전 저의 아내는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제 아내는 별도 침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해외 학회는 물론 당일치기 나들이도 저와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에서 박수철 할아버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간 복싱 코치를 했는데 요즘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괴롭습니다. 운동으로는 해결 못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근육 훈련에는 각기 다른 패턴이 있는데 골반저근은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훈련할까? 저와 제 젊은 동료들이 수개월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것은 바로 불규칙 수축 패턴의 효과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맞추듯 방광의 리듬을 재설정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던 날, 솔직히 의사인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랍게도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의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님도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습니다.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30년 만에 아내와 여행을 다녀왔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침대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다음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근육을 3초간 꽉 조이세요. 이때 배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초간 완전히 힘을 빼세요. 다시 5초간 중간 강도로 조이세요. 100%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만 힘을 주세요. 1초간 쉬세요. 마지막으로 10초간 아주 가볍게 조이세요. 마치 살짝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요. 이 패턴을 단 3회만 반복하면 됩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의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엔 어디를 조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대로 소변 참을 때처럼 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밤중 화장실 횟수가 6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수분 황금 시간대 조절법입니다. 즉, 물을 언제 마시느냐만 잘 조절해도 밤중에 깨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이말복 할아버지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운전기사로 일하셨는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른 날보다 현저히 적은 날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특별히 뭘 다르게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날들은 장거리 운전이 있어서 물 마시는 시간이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출발 전, 오전 휴게소, 점심 후, 오후 초반에만 물을 마셨거든요. 이 대화가 결정적 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연구한 결과 동일한 양의 물을 마셔도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 야간 빈뇨 빈도가 최대 78%까지 차이 났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저녁 식사 후에도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황금 시간대를 따라 해보세요. 아침 6시에서 7시 기상 후 컵 2잔 350ml의 물을 마십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십니다. 이것이 신장을 깨우고 하루의 배뇨 리듬을 설정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에 물 한 컵 250ml를 마십니다. 저는 이때 녹차를 즐깁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더러운 피에서 노폐물과 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에 물 한 컵 반 300ml를 마십니다. 이후로는 물 섭취를 점차 줄입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와 함께 물 반 컵 150ml 정도만 마십니다. 저는 식사 중에만 조금씩 마시고 식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소량 한 모금 50ml 이하를 마십니다. 중요한 팁 하나.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제 환자 중 최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에 아이스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선생님 조언대로 따뜻한 허브차로 바꾸니 그날부터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신경과 방광 연결 강화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 보내는 소변 참화, 신호가 방광에 잘 닿도록 연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정은석 교수님은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 방법의 첫 2단계를 따랐음에도 밤중 빈뇨가 3회에서 2회로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뇌 연구를 했는데 방광 조절에는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화로 이 균형이 깨진 게 아닐까요? 그 말씀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한국과 일본 의료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신경방광 연결 강화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2분만 투자하세요. 침대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10까지 세고 내쉬면서 다시 10까지 셉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방광 부위를 상상하며 따뜻한 기운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 부위가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상상합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방법이 효과 있는 이유는 뇌랑 방광 사이에 끊어진 신호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정 교수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밤중 화장실 방문이 2회에서 0회로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뇌와 방광 사이의 소통이 더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제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정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환자 이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의 효과를 체험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첫날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이제는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이제 3가지 방법을 종합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환자들이 성공한 방법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6시에서 7시 따뜻한 물 35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 2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신경과 방광 연결 강화법 시행.
오전 10시에서 11시 물 250ml 마시기. 활동 중간중간 잠깐씩 골반적은 가볍게 수축했다 이완하기.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물 300ml 마시기. 저녁 식사 시 5시에서 6시에 물 150ml 이하로 마시기. 저녁 식사 후 찬 음료 피하기. 취침 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골반적은 시계 재설정법 5분간 실시. 잠자리에 바로 들기 전 뇌랑 방광 사이에 끊어진 신호를 다시 이어주는 운동 2분간 실시. 이 루틴을 시작한 날부터 대부분의 환자들이 밤중 빈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3일 이내에 70%가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조민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매일 밤 6번씩 화장실을 갔어요. 이제는 한 번도 안 가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영화관도 갑니다. 삶이 다시 시작된 느낌입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입니다. 남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나 여성 과민성 방광 환자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이요법입니다. 제 환자 윤 여사님은 위에 설명한 방법 3가지를 시행했음에도 밤중 빈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식단을 살펴보니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방광 건강에 나쁜 음식 5가지.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녹차, 초콜릿. 이 음식은 오후 3시 이후 섭취는 피하세요.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 카레 등의 음식은 방광 내벽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산성식품인 토마토, 오렌지 등은 방광 자극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로 알코올, 특히 와인과 맥주 등은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 인공 감미료입니다. 다이어트 음료 등은 방광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방광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탁월합니다.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샐러리는 자연 이뇨제 역할을 하며 낮 동안 소변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소변 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방광 기능을 개선합니다. 윤 여사님은 저녁 식사 메뉴를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먹던 매운 찌개와 오렌지 주스를 끊고 대신 호박죽과 생강차로 바꿨더니 그날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둘째, 수면 전 습관입니다. 이는 제 아내도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저의 아내는 항상 잠들기 전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 방법으로 빈뇨는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자기기 없이 잠든 날 밤중 빈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블루라이트가 단순히 수면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방광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 전 1시간은 전자기기 빛을 차단하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 매일 밤 뉴스를 보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TV를 끄고 대신 고전 소설을 읽기 시작했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셋째, 온도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가 불면증과 야간 빈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체가 차가워지면 방광이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발과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그거나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빈뇨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오석훈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생 맨발로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선생님 조언대로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되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 45년 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야간뇨의 숨겨진 원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의사들도 모르는 수면과 방광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중에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 환자 강 선생님은 은퇴 후 불면증이 생겼고 그 직후 야간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자서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수면과 방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하체 부종 문제입니다. 낮 동안 중력으로 인해 다리에 쌓인 체액이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고 신장에서 여과되어 소변이 됩니다. 신부전 초기 증상이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저의 환자 이정자 할머니는 다리 부종이 심했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부었다가 밤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조언대로 오후 4시부터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었더니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셋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일부 항우울제, 심지어 일부 한약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호흡 패턴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중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서 이뇨 펩티드가 분비되어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콧골이가 심했던 분은 수면 무호흡 치료 후 야간뇨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교란되는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일상이 깨지면 체내 호르몬 분비 패턴이 바뀌고 야간뇨가 악화됩니다. 이런 이유로 은퇴 직후 해외여행 중 또는 계절이 바뀔 때 야간뇨가 갑자기 심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야간 기상이 소변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진짜와 가짜 야간뇨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야간뇨는 방광이 가득 차서 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뚜렷한 요의가 있고 소변량도 많습니다. 가짜 야간뇨는 다른 이유인 소음, 빛, 통증, 불안, 악몽 등의 이유로 깨서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변량이 적거나 화장실에 가면 갑자기 요의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야간 기상의 약 40%는 가짜 야간뇨였습니다. 즉, 소변 때문에 깬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깬 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간 것입니다. 이런 가짜 야간뇨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깼을 때 5분간 누워 있어 보세요. 진짜 요이면 점점 강해지고 가짜면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깼을 때 요의의 정도를 1에서 10으로 평가해 보세요. 7 이하라면 다시 누워 보세요. 소변을 본 후 양을 확인해 보세요. 컵 반잔 100ml 이하라면 가짜 야간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환자 박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야간 화장실 방문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깼을 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갔는데 선생님 조언대로 5분 누워 있어 보니 실제로는 소변이 그리 급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누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다 깼을 때 대처 전략. 3번 심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짜 요의가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달래기를 시도해 보세요. 하복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금만 더 참자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런 자기 암시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면 밝은 빛을 피하세요. 밤중에 화장실 불을 환하게 켜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약한 조명이나 작은 손전등을 사용하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숙면 자세를 취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오른손을 배꼽 위에 올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과 신장의 혈류를 최적화하여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제 환자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그 자세로 누우니 정말 신기하게도 금방 잠이 들고 아침까지 다시 깨지 않았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의 야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평소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4-5번으로 늘었다면 요로 감염이나 다른 급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송 할아버지는 평소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셨는데 갑자기 한밤에 6번씩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방광염이 발견되었고 적절한 치료 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때입니다. 분홍빛이나 붉은색 소변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로 감염일 수도 있지만 방광이나 신장의 종양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량이 매우 적은데도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는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 이상 성실히 실천했음에도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변을 참기 어렵고 급하게 화장실에 달려가는 일이 잦을 때입니다. 이는 과민성 방광이나 신경학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와 함께 다른 증상들 심한 갈증, 체중 감소, 전신 부종,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될 때는 당뇨, 신부전, 수면무호흡증 같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야간뇨 때문에 오셨다가 당뇨병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분은 초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로 두 분 모두 야간뇨도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에 따라 당뇨가 의심된다면 내분비내과, 신부전이 의심될 때는 심장내과, 수면무호흡이 의심되면 수면의학과 등을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미리 기록해가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와 시간, 마시는 물의 양과 시간대, 소변의 양과 색깔,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5년간의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야간뇨 해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대부분의 야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5%가 이 방법으로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67%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 방법들을 통해 5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같은 침실에서 자게 되었고 해외 학회도 저와 함께 부담 없이 다니게 되었죠. 제 환자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밤이 두려웠어요. 이제는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노년의 삶의 질은 수면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다시 깊고 편안한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7일간 꼭 실천해 보세요. 단 하루만으로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만 7일간의 실천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야간뇨는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니라 해결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지인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오늘부터 건강한 숙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